안녕하세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퓨처캠, HLB 그룹주, HLB 파나진, 재룡전기 베스트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요즘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4월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리죠.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국내 시장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살짝 제약 바이오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타고 있습니다. AACR 초록이 공개되면서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한양의 지노맨컴퍼니, 신라젠, Y바이오로직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파로스 아이바이오, 루닛, ABL 바이오 등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해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연구 결과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암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요 몇 년, 한 10년 사이에 주변에 보면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암에 걸리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수술을 지금 받아가지고 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암 치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 암이란 것도 급성으로 오면은 손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급성으로 안 오면은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급성으로 오면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양행, 그리고 지노엠 컴퍼니,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스, 그리고 ABL 바이오 등 보면은 뭐 이중항체, 명항암제, 그리고 신규 타겟 명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 발표가 지금 예정이 있다 보니까는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6일에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인민군과 연계 의심되는 생명공학 기업 거래 제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 안보법을 의결했다. 하원도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 제가 재작년에 화장품주 종목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화장품으로서 인기를 노릴 수 있는 그 시대, 그 흐름은 이제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이야기했던 게 중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 이 화장품이 제약 바이오, 특히 이 제약 기술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 만들 때 피부 이런 것들 다 할 때 어때? 약품이 다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그냥 천연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라든가 테스트한 내용들을 다 제약회사에서 이런 쪽에서 또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의 이 제약 기술도 중국이 뛰어나오면서 우리가 좀 밀린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제약회사들의 이 순위가 있겠죠. 중국에 있는 이 제약 바이오 회사 하나가 세계 3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이제는 반도체에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또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반도체 제재했고, 그 다음에 또 제약 바이오 제재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제재하고, 계속해서 이 산업별로 해서 제재가 하나씩 단계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안 같아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제재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은 국내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 또 어떤 또 이점이 또 있습니까? 바로 금리가 인하가 됐기 되면은 제약 바이오들의 자금력이 풀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그런 대출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들의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숨이 좀 튀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고, 올 초 또는 지난해 12월 28일에 제가 영상 올리고, 또 그 다음에 1월 달에 처음에 또 초에 영상 올릴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올해 제약주 중에서 HLB 그룹주를 잘 보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때 삼성, 그 다음 현대차, 기아해서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 삼성에서 반도체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산 그룹주도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두산 좋죠? 어제도 상승 좋았고 오늘도 상승 좋았죠. 그래서 그런 차트를 보고 미리 24년에는 어떤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들 다 지금 받아 들어가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퓨처캠을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사성 의약품 전문 생산 업체예요. 그래서 이 방사능 의약품 신약 개발을 하고 방사성 의약품 전고체를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하면서 동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제가 읽진 않을게요. 지금 내용 다 적어 놨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봤으면은 차트를 봐야겠죠. 왜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가 상으로 가느냐 하로 가느냐 해서 내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파란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뭐 차트를 안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트를 안 보고는 우리가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차트의 흐름에 의해서 또 가격을 흐름들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최근 뭐 1년이라든가 뭐 6개월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까지 상장해서 현재까지 움직이는 것들을 보셔도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 상장은 2016년에 됐습니다. 여기 거래된 것은 이제 상장되기 전에 코넥스에서 거래가 됐던 거고요.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면은 크게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크게 보면은 이 가격대 또는 또 상단 보면 이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크게 움직이는데 이거 하나가 엄청난 수익입니다. 뭐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더블이 나옵니다. 100% 이상 나온다는 건 4,000원대, 4,500원대가 그때 19,000원 가였으니까, 와우, 이 바닥에, 우리가 바닥에 못 잡은데, 5배 되잖아요, 지금. 5배 조금 못 됐는데, 뭐 5배 봐야지. 5배 좀 못 됐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요? 19,000원까지도 보인다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은 잡아가지고 상한가 몇 번 때리면은 19,000원까지도 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전자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한가 바로 때리면 딱 좋은데 그게 쉽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잡아가지고 돼요. 시간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19,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 2만 얼마까지 가면은 어때요? 1,300원이니까 지금 오늘 조가로 해서 2만 좀 넘어가면은 순간 100%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퓨처캠을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끌고 가야겠죠. 지금 당장의 기대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항상 투자라는 것은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갖고 있다가 튀면은 그때 이제 빠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퓨처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9,000원까지도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HLB 그룹주요. 자, 미국 주요 PBM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이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했다. 미국의 3대 PBM 중 하나로 전체 PBM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옵턴 RX와 서브유 RX 등 주요 PBM들이 리보, 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시판될 것으로 현재의 예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했으며, 미국 FDA는 리보, 세라닙 병용요법에 대해 늦어도 5월까지는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월까지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나 이거예요. 5월까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옵텀 RX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산하회사로 알려졌다. 제가 이전에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리면서 보시면 이리로 가볼게요. HLB 제약 같은 기초 원료인 비천연 아미노산 변형을 통해 보호된 아미노산을 제조하고 보호된 아미노산을 통해 제조한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리보 세라늄이란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종양 내 신생혈관 형성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혈관 내피세포성 수용체를 매우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 이암, 대장암, 혈액암, 비소세포암, 식도암 등이 이 암 등의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통과만 된다면, 허가가 떨어진다 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HLB 그룹주들 잘 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저는 관심 종목에 보면은 또 제일 앞에다가 이게 보이시죠? 여기다가 HLB 그룹주 종목들 쑥 다 넣어놨어요. 지수 해놓고, 그 다음에 시총 상에 있는 종목들 해놓고, 에버리지, 그 다음에 유가 보고.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있는 데다가 딱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다 넣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작년 말에, 그 다음에 올 초에 HLB 그룹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냥 이야기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자, HLB 그룹주. 자, 작년 제가 12월 28일에 이야기 먼저 드렸고, 1월달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서 떨어질 때 이렇게 잡았더라 하면은 수익 좋았겠죠? HLB 글로벌도 좋았고, 지금 올해 좋잖아요. HLB 바이오, 사이언스. 요거 안 가. 이거는 이제 저기라서. 코넥스라서 움직임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싹 밑으로 코넥스가 상관없고 거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HLB 생명과학, 그것도 연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승했을 때가 딱 끼가 보이더라고요. 딱 상승했다가 눌림했다가 딱 튀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HLB 생명과학도 어떤가요?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으로 가려고 해요. 오늘 또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평선들 다 돌파하면서 HLB 이노베이션도 장대 양봉이 나왔고, HL 제약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 돌렸다가 딱 돌아가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상승 쭉 올라가 이거 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HL 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을 주고 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트레이닝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그때 이제 뭐 대응하셨던 분들은 그냥 끌고 가셔서 꺾이는 흐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꺾이는, 그래서 5일선 대응으로 해 보시란 말씀 드려요. 더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실시간으로 보고 계속 대응해야 되니까. HLB 테라피틱스도 좋고 HLB 파나진도. 근데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 HLB 파나진이 조금 시세가 안 나와서 이게 이제 바닥에서 주가 흐름을 볼게요. 자, 2005년, 2006년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또 몇십 년이 아니라 거의 한 8년 정도를 죽였다가 또 갔다가 또 조정 주었다가 갔다가. 그래서 최근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호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호재가 언제까지? 5월까지. FDA 이 허가가 5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3월이죠. 4월, 5월. 거의 한 2달 정도를 요 재료가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거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시세가 좀 많이 안 나와서 바닥에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오늘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A죠. 인공 유전자입니다. 인공 유전자 진단 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업체예요. 특히 암 관련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암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제약 바이오 상승하고, 그 다음에 리보, 세라닙,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했는데, 이제 HLB 파나진을 4,690원에 마감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HLB 그룹주들이 가면서 아마 셀트리온을 어때요? 위협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룡전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제가 재룡전기를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자, 머스크가 어때요? 25년 전기 및 변압기 부족 전망. 회사가 변압기, 개폐기, GIS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뭐 내년 전 세계에서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발언을 하면서 급등했다가 조금 시간 더 하다가 좀 줄 듯 하다가 다시 갔죠. 오늘은 이제 향후 구조적 성장 및 수익 극대화가 기대된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력기기 교체 수요를 겨냥하고 있고,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완료되기 전까지 확장 사이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동사 생산량의 구조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제 급등을 좀 했죠. 재룡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에 딱 들어가고 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걸 막 끌고 가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5,000원, 정확하게 4,360원에서
지금 33,000원까지 왔어요. 4,000이라고 잡고 47에 28, 한 6배에서 7배 정도, 4,360에 6배에서 7배 정도 시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엄청난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딱 여기서, 지금 딱 여기서 딱 보면 646.55%입니다, 지금. 646.56. 아, 646%예요, 지금. 여기까지 딱 보면요.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시세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트레이닝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단기 추세가 꺾일 때까지 뭐 보유를 하시고, 꺾이면은 그냥 정리를 좀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종목으로 퓨처캡, HLB 그룹주, HLB 파나진, 그리고 재룡전기를 했습니다.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주변에 주식하신 분 계시면은 제 유튜브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지난주에 보니까는 제 유튜브를 또 공유하신 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유도 하고, 또 추천, 구독도 해주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이니까 정말 투자 잘 하셔서 부자 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